4월 28일 금요일 교차로 뉴스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임종렬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23대 재미 대한 시카고 체육회는 26일 오후 2시 30분 시카고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시카고 체육회 행사 일정과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카고 체육회는 6월 23일 금요일부터 25일 일요일까지 뉴욕에서 열리는 제22회 한인 미주체전 참여를 준비 중입니다. 이에 앞서 체육회는 두 가지 행사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 행사로 미주체전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 대회가 5월 24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립니다. 장소는 마렌고 지역의 블랙스톤 골프클럽이며 시카고 체육인 및 미주체전 후원을 원하는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사는 제22회 미주체전 출정식과 후원의 밤 행사로 6월 9일 금요일 오후 8시 노스브룩 소재 크라운 플라자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미주체전에서 시카고 체육회는 약 17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할 계획이며 총 11개 종목, 골프, 테니스, 태권도, 육상, 볼링, 축구, 야구, 농구, 족구, 탁구, 배구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번 미주체전에 참석하기 위해서 시카고 체육회에서 필요한 예산은 약 2만 5천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인 금액은 약 8,500달러로 이번 두 행사를 통해서 부족한 기금을 후원받을 계획입니다. 김대희 회장은 23대 시카고 체육회가 다소 늦게 꾸려진 관계로 기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미주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고 무사히 치르기 위해서 큰 액수 아니더라도 많은 시카고 동포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이 지구촌 부루 아동도끼 기금 마련 바자회를 오는 29일 나일스에 위치한 우리마을 식당에서 개최합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 측은 행사의 모든 수익금과 기부금은 가난하고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진다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행사는 오는 토요일 나일스에 위치한 우리마을 식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치러질 예정입니다. 행사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각종 김치류, 반찬류, 냉이국, 생선, 고기, 유기농 싱싱한 봄나물, 야채류, 유기농 참기름, 된장, 고추장, 대추, 양과자, 땅콩 등입니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유기정 회장 또는 김희영 부회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시카고 한인 테니스협회가 2023년 시카고 한인협회장배 테니스 대회를 개최합니다. 시카고 한인 테니스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카고 테니스 동호인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 2023년 뉴욕 미주체전 테니스 대회 선수 후원을 위해서 2023년 시카고 한인협회장배 테니스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회는 노스브룩의 노울쇼 레퀴스에서 오는 5월 27일과 28일 이틀간 계획되어 있으며 첫날은 개인전, 둘째 날은 단체전이 치러집니다. 대회 참가 자격은 일리노이 거주자로 신체 건강한 만 21살 이상의 한국인이나 외국인 모두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은 개인전 단식은 불가능하며 복식일 경우 한인 선수와 파트너로 참가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체전 복식은 팀당 2명까지 가능하며 경기는 한인 파트너랑 함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가비는 단식 30달러, 복식 50달러, 단체전 150달러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회 신청 마감은 5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224-388-879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한인 서로돕기 센터가 효도 잔치를 준비합니다. 한인 서로돕기 센터는 한인 연장자 어르신들을 위해서 오는 5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시카고 한인연합 장로교회에서 제1회 효도잔치를 시행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효도잔치는 신명나는 공연,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무료 식사와 경품 추첨 그리고 참가자 전원에게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공연으로는 신앙송, 하모니카 연주와 중창, 시카고 한국무용단의 공연, 가야금 산조, 판소리 비파와 수금 트로트 가수의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는 시카고 한인 서로돕기 센터가 주최하고 시카고 한인회,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협의회, 시카고 지역 한인교육자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대한 문의는 시카고 한인 서로돕기 센터 773-545-83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시카고 금실문화회와 쿡카운티 재무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뉴욕 앤 시카고 코리안 아트 콜라보레이션이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4월 12일부터 5월 10일까지 다운타운 쿡카운티 재무국에서 열리고 있으며
시카고와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미술가들의 교류 전시회가 현지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하원이 재무국 측은 연중 방문객이 많이 붐비는 장소에서 특설 전시 시설로 가장 접근성이 좋고 문턱 없이 미술 전시회가 가능한 시카고 다운타운 재무국 사무실을 전시 장소로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금실문화회는 1990년대부터 한인 미술 전시회와 한국 전통 문화 공연을 주최하며 미국 주류사회에서 한미 문화 교류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진 대표는 환영 인사를 통해서 한인 미술 작가의 수준 높은 작품을 공공기관의 문화공간을 통해서 미 주류사회와 직접 소통하는 전시회와 공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9일 열린 오프닝 리본 커팅식에는 마리아 파파스 국하원이 재무관, 최은주 시카고 한인회장, 김정한 주 시카고 총영사, 조향숙 아트코리아 시카고 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열리고 있는 이 전시회는 시카고 초청작가 14인과 뉴욕 초청작가 16인이 참가해서 이들의 작품이 전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세라젬이 척추 의료가전 세라젬 V6를 오늘 5월 초 시카고 시장에 정식 론칭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라젬은 시카고 직영점 오픈 기념으로 5월 31일까지 세라젬 V6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체험관은 5월 초 글렌뷰와 미로키, 레이크 애비뉴 코너에 한미뱅크가 위치한 건물 2층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세라젬 V6는 척추 라인 전반을 위한 견인 기능과 척추 온열 도차를 통한 최대 섭씨 65도, 활시 149도의 집중 온열 마사지를 제공하는 척추 의료 가전입니다. 세라젬 V6는 FDA에서 근육 이완, 혈액 순환 개선, 관절 통증 완화, 뻣뻣함 완화 등의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 2등급 인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하버드 의대와 3D 인체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척추 의료 가전의 온열 견인 효과를 검증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세라젬은 1999년 미국 시장 진출을 이후에 지난해 캘리포니아 지역에 직영점 5곳을 열었으며 현재 전 세계 70여 개국에 2,500개의 체험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세라젬 관계자는 세라젬 V6는 이미 검증된 제품인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국산 의료 가전의 영역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카고 소비자들이 세라젬 V6의 차별화된 가치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직영점 확대 등 공격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세라젬 시카고 직영점에서는 매장 직원과 독립사업자를 모집 중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무료전화 1866-498-4329 또는 이메일로 하시면 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시카고 뉴스 이어집니다. 교차로 뉴스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보내드립니다. 2부 첫 소식입니다. 일리노이의 인기축제 튤립 페스티벌이 이번 주 개장했습니다. 매년 스프링그로브의 리처드슨 어드벤처 팜에서 열리는 일리노이 튤립 페스티벌이 지난 2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공식 오픈했습니다. 리처드슨 팜 측은 발표를 통해서 12에이커 규모의 튤립 농장에는 올해 약 100만 송이의 튤립꽃이 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처드슨 팜은 최근 3년 동안 매년 20만 개 튤립꽃을 심어왔습니다. 리처드슨 팜은 60가지 이상의 품종 튤립 외에도 주말에는 라이브 음악, 음료, 스무디, 푸드트럭 또한 제공할 예정입니다. 푸드트럭들은 피자, 버거,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을 제공하며 맥주, 와인 등 주류 메뉴 또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스티벌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월요일은 휴무합니다. 입장료는 평일에 $16, 토요일과 일요일은 4살에서 12살 $16, 13세 이상 $19입니다. 입장료 구매 시 튤립 한 송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처드 어드벤처 팜은 시카고에서 북서부로 약 65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2023 노스브룩 수영장 시즌 패스가 5월 1일 얼르버드 딜을 마감합니다. 2023 시즌 패스는 현재 노스브룩 스포츠센터 수영장과 메도우힐 어쿠스틱 센터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노스브룩 스포츠센터 수영장은 5월 27일 프리시즌으로 개막하며 정식 시즌은 6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입니다. 메도힐 어쿠스틱 센터는 6월 10일에 개장해 9월 4일까지 운영됩니다. 노스브룩 스포츠센터 수영장은 1730 킹스턴 로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6개의 레인이 있는 26야드 수영장, 다이빙 보드, 슬라이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도힐 아쿠아스틱 센터는 1501 메이플 애비뉴에 있으며 어린이 물놀이장, 다이빙 보드, 튜브와 바디 슬라이드가 있는 4개 야외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시즌권 패스의 가격은 개인 노스브룩 거주자 159불, 비거주자 199불이며 연령별로 다양한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시즌권 패스 구매와 세부 프로그램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와 하미은행이 2023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올해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의 순이익은 3,910만 달러로 0.33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총 예금액은 158억 3천만 달러로 이는 전분기 대비 1%, 전년 대비 9%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3년 3월 31일 기준 현금성 자산은 22억 1천만 달러입니다. 하미은행은 2023년 1분기 실적 2,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3%를 증가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0.7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예금 비용을 1.69%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무이자 요구불 예금도 전체의 약 38%로 탄탄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일리노이 주민들은 앞으로 면허갱신 등 면허증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예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DMV는 운전면허증 또는 ID 갱신을 위한 예약을 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서비스를 예약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량 번호판 스티커 등 차량 관련 서비스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예약 없이 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DMV 측은 예약 서비스는 DMV 측이 업무 시간을 절약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DMV는 만약 예약 없이 DMV를 방문하더라도 적절한 안내를 통해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카고의 한 파파이스 매장 직원이 한 달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서 매장 내부를 파손하는 영상을 틱톡에 올렸습니다. 틱톡 아이디 사라를 사용하는 남성은 25일 패스트푸드점 매장 내부의 선반을 부수고 감자튀김, 생닭 봉지를 잘라서 땅에 버리는 등의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27일 목요일 오전까지 해당 동영상은 약 100만 1000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영상에 담긴 텍스트에는 한 달치 월급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경찰관이 출동했으며 그의 체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400개 이상의 댓글에는 한 달 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저러한 행동이 당연하다, 고소 또는 합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달렸습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경찰관이 출동했으며 그의 체포 여부 및 실제로 한 달치 급여를 받지 못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최근 주가 폭락으로 위기설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파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일 CNN 보도에 따르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전날 주가가 49% 폭락한 데 이어 또다시 두 자릿수 하락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 급락은 1분기 실적 보고서 영향으로 보입니다. 앞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실적 발표를 통해서 1분기 예금이 전분기 대비 40.8% 급감한 1,04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추정치 1,450억 달러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또한 대형은행 11곳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위기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한 300억 달러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일각에서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파산이 임박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보유한 유동성으로 버티거나 자산 매각, 법정 관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 같은 제너레이티브 AI 기술을 검색 엔진 등에 통합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구글의 인공지능 혁신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뒤처진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난 25일 올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AI가 미래의 핵심 도구라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두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의 차이를 나타냈다고 CNN 방송이 26일 보도했습니다. 순다르 구글 최고 경영자는 25일 실적 발표 직후에 AI는 구글의 엄청난 기회라면서 생성형 AI 도구와 검색,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피차의 CEO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구글을 신뢰한다면서
생성형 AI가 허위 정보를 퍼뜨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반면 사티아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AI가 사람들 온라인 검색 방식의 변혁을 일으킬 것이라면서 AI의 미래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나델라 CEO는 자사 검색 엔진 빙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설치율이 지난 2월 챗 GPT를 탑재한 이후에 4배가량 증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CNN은 구글이 AI 혁신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소 뒤처진다면서 지난달 구글이 바드라는 AI 챗봇을 시장에 내놨지만 시장에서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는 분석가들의 평가를 전했습니다. 이상 4월 28일 금요일 교차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